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4단자 정수가 A, B, C, D인 선로의 임피던스가 여러 콜럼 표현되어 있는 변압기가 수전단에 접속된 경우에 계통의 4단자 정수 D 부분은? 하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선로 상에 변압기가 하나 붙어 있대요. 그럼 이때 이 선로에 대한 4단자 정수는 A, B, C, D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압기에 있어서 4단자 정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행렬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4단자 정수를 여기 제시된 형태처럼 A0, B0, C0, D0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솔직히 행렬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앞에 것은 행을 기준으로, 뒤에 것은 열 기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놈들의 위치를 판별하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순서대로 그에 해당하는 행과 열만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1행 1열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1행과 1열만 앞에 거 곱하고 더하기 뒤에 거 곱한 형태로 연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2개 곱하면 A요. 2개 곱하면 0이요. 그러면 이게 끝이겠죠. 자, 그 다음에 1행 2열은 1행과 2열 계산하면 되죠. 요거 2개 곱하니까 Z T분의 A. 그 다음에 요거 2개 곱하니까 더하기 B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만 계산하면 되지 왜 다 하느냐? 행렬 계산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본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행 1열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2행 2열에 대한 이 T0는 그대로 2행 2열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2개 곱하면 Z T분의 C. 그 다음에 곱하면 D. 합하면 끝나죠. 자,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놈이 될 건데 이 꼬라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를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면 ZT 분의 C 더하기 D ZT가 되겠죠. 그럼 이 꼬라지는 있습니까? 있죠.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답은 1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런 전달함수에 있어서 나이키스트 선도를 도시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상 형에 따른 n차 지연 요소에 있어서 궤적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지연 요소. 자,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1차 지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전달함수가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S, 1승, S 더하기.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앞에 뽑아져 있는 이 S에 있어서 이 1승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L이 0이면 0형, 1이면 1형, L이 2면 2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상 1차 지연 요소에서 L이 0이다. 즉 0형 같은 경우에는 그 궤적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가 0형이죠. 그 다음에 1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즉 몇 형이냐? 즉 형의 수가 올라갈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더라. 2형, 3형. 그쵸? 그래서 항상 시작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2형, 반시계로 1, 2, 3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2차 지연 요소에 있어서 궤적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차 지연 요소는 우리가 요 놈과 비슷한 꼬라지를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궤적을 나타내면요. 자, 제가 이런 말 했었죠. 0형은 여기서 시작, 1형은 여기서, 2형은 여기서, 3형은 여기서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지연 요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벡터 궤적이 실상 2차니까 두 군데를 겹치더라. 즉, 두 군데를 통과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1차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딱 한 군데만 이렇게 걸치더라. 아시겠죠? 한 군데만 걸치더라. 그러면 2차 지연 요소 같은 경우에는 L이 0이다. 즉, 0형이다. 그럼 이때는 얘가 이렇게 가서 한 군데, 두 군데 걸치고 이렇게 되더라.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죠? 그 다음에 1형 같은 경우에는 2차 지연 요소에 있어서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되 한 군데, 두 군데 겹쳐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2형은 이렇게 되겠죠. 3형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죠? 그러면 자, 끝으로 3차 지연 요소까지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조금 지울게요. 자, 세 번째, 3차 지연 요소. 예를 들어 GS는 전달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렇죠. 일단 3차니까
이 앞에 뽑혀져 있는 걸 제외하고 S분이 3개가 있더라. 자,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이 우리가 한번 도시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0형은 여기서, 1형은 여기서, 2형은 여기서, 3형은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쵸? 다시 L이 0이면 0형, 1이면 1형, 2면 2형 이거 아닙니까? 그쵸? 어쨌든 얘들이 여기서 각각 시작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건데 3차 지연 요소 아닙니까? 그러면 세 군데를 걸쳐서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0형부터 표현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걸쳐서 이렇게 궤적이 나타난다. 그럼 1형은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걸쳐서 이렇게요. 그러면 2형은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요. 그러면 3형은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요.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죠? 그래서 실상 이 맥락만 잡으시면 뭐 이런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나이키스트 선도 도시한 것을 묻는다. 이처럼 묻는다. 그럼 비교적 쉽게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S로 표현했어요. 실상 이 S는 뭐 J,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주어진 거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제시된 것은 자 보세요. 앞에 S가 따로 묶여져 있고 뒤에는 항이 한 개밖에 없어요. 앞에 S가 묶여져 있고 항이 한 개밖에 없어요. 결국은 얘가 뭐가 된다? 1차 지연 요소가 된다. 그치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단지 J오메가를 S로 바꿨을 뿐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 S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S의 1승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는 몇 형을 의미한다? 1형을 의미를 하더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체크를 할게요. 여기에 우리가 선도를 작성을 할 때 일단 1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네. 그쵸? 앞에 했잖아요. 0형, 1형, 2형, 3형 이렇게 된다. 어쨌든 1형에 있어서 1차 지연 요소니까 1차니까 한 군데만 이렇게 걸쳐서 나타나겠구나. 그럼 이와 비슷한 꼬라지를 찾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올라오더라 찾으면 답은 2번 되겠죠. 그쵸? 끝.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상평행의 순장부하의 단상 전력계를 연결했을 때 이 전력계가 이 값을 지시를 했대요. 이 삼상부하에서 소모하는 전체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히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상 전력계를 가지고 뭐 삼상 전력을 측정하고 싶다. 이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 전력계법이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한다. 그럼 여기서의 전력값도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전력계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전체 전력, 달려보면 유효 전력이죠. 그럼 얘는 이 값을 더하면 되겠구나. 즉 W 더하기 W가 되겠구나. 답은 2W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다르게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요. 실상 지금 이 친구가 접속된 거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단상 전력계 지시 전력값은요. 일단 얘가 설치된 위치를 잘 보십시오. 일단 이 위치에서 전류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실상 선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압값은 선과 선 사이 값, 즉 선간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선간 전압과 선 전류를 곱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전력계의 지시값은 유효 전력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실제 이놈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따지고 봤을 때 얘는요.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델타를 했을 때 이 친구를 여기다가, 요 친구를 여기다가, 요 친구를 여기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요 지점은요. 두 저항이 접속된 이 지점 아닐까요? 여기서 선을 쭉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저항의 사이에다가 선을 뺍니다. 다시 두 저항의 사이 접속점에다가 선을 빼요. 이게 곧 델타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간 전압과 상 전압에 있어서는 위상차가 없습니다. 다만 전류에 있어서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선 전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상 전류에 비해서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뒤져요.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압 위상은 0이지만 전류 위상은 3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 요 안에다가 30을 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다시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삼상 전체 전력이에요. 우리가 삼상 전력을요. P3라고 했을 때 선간 전압, 선전류 기준을 놓으면 루트 3 VLIL이 됩니다. 그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해서 수식을 정리하면 VLIL은
루트 3분의 2 W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VLIL 자리에다가 이 값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 W. 이거 약분돼서 결국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 3상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이렇게럼 되어 있고요. 부하 한 쌍의 임피던스가 이렇게럼 되어 있을 때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원이건 부하건 다 델타 결선이에요. 그리고 물어본 것은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 어라? 여기에 왜 IB라 돼 있지? 이 IA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IA를 물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쨌든 여기가 IB고 IC라고 하면 평형 3상회로이기 때문에 이 선전류, 이 선전류, 이 선전류는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전류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전류는요, 기본적으로 상전류 관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결선에 있어서는, 그쵸? 이렇게요. 그리고 위상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30도가 뒤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지금 제시된 걸 보면 어쨌든 부하 임피던스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간 전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델타 결선에 있어서 두 전압 관계, 즉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의 관계는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상 전압은 똑같이 200V 걸리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하 임피던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 이 정보를 가지고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상전류가 될 겁니다. 그럼 상전류는 막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4 더하기 J의 3분의 200요. 맞습니까? 자,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산기에 바로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컴플렉스 모드 하셔가지고 계산기에 넣을 때는 물론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3i 분의 200. 그렇죠? 계산기는 i를 뒤에 넣어야 인식이 되죠. 어쨌든 간에 얘를 계산기에 넣어서 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32-24i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기준으로 전환을 하면 32-j의 2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거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금 물론 이제 요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보기를 보시면 극좌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표현한 것은 뭐죠? 직각좌표 형식이에요. 실제 이 값을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으시면 이처럼 직각좌표 형태로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값을 가지고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해가지고 세타 값 구하고 이놈의 크기 값 구해가지고 크기 각도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시험장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갑니다. 어떤 무기요? 일반적으로 FX 570 시리즈라는 계산기 무기요. 그쵸?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이 값 바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계산기에 지금 이 값이 나온 상태라면 여기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Shift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 키패드 2를 눌러보십시오. 2에다가 보시면 아마 컴플렉스라고 하는 영문 기호도 같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컴플렉스. 자, 어쨌든 간에 Shift하고 2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 계산기 화면에는 1, 2, 3, 4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식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쵸? 특히 여기서 3번 형태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3번을 눌렀을 때 이 형태를 극좌표 형태로 바꾼다, 이런 형태로 바꾼다 라는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Shift 2번 누르신 다음에 3번을 탁 누르고 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친구가 바로 극좌표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얘를 넣게 되면요 40 그리고 각도는 마이너스 36.87도 이런 식으로 계산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쵸? 나타나죠?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뭐죠? 상전류입니다. 상전류예요.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선전류 아닙니까? 그럼 다시 선전류 기준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얘는 루트 3 IP 위상은 3도 뒤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자리에다가 이거 그대로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루트 3에다가 이거를 따로 쓸게요. 그 다음에 IP 값 40 마이너스 36.87요. 실적으로 크기는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각도는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66.87도가 되어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정확하게 이 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블록 선도의 변환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블록 선도를 아래쪽으로 바꾼답니다.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블록선도에 있어서 전달함수를 계산을 해서 비교하는 형태로 보면은 이 값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위에 있는 이 블록선도에 있어서 전달함수 GS 이렇게 표현해서 짜보겠습니다. 일단은 분자는 전향 경로 이득이죠. 이렇게 전달될 때 이득. 그래서 요거를 연산하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어쨌든 둘을 곱해야 되니까 S 플러스 1분의 1요. 자, 그 다음에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피드백 아닙니까? 그죠? 자, 피드백 요 경로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부호 마이너스 체크하시고요. 자, 이 세 개를 싹 다 연산하게 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 이런 꼬라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를 정리하게 되면 S 플러스 1분의 1 될 거고요. 이 부호 정리하면 1 플러스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놔두고 아래쪽에 대해서도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전달함수는 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위에 있는 분자항은 전향 경로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거 연산하면 가로에다가 요거 그대로 씁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1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요거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다가 피드백 경로상에 있어서 이득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요거를 다시 분모에 있는 부호를 정리를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일단 요 분자 형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로. 자, 그 다음에 분모는 1 더하기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분모항은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볼 것은 분자항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차이를 보시면 어라? 얘는요 아래쪽에 있는 것과 다르게 분모에 S 플러스 2가 없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결국은 또 아래쪽에 있는 이 분자에 있어서 이 값에 이 놈만 사라지게 되면 위에 있는 요 놈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이 가로에 들어가야 될 것은 얘를 약분시켜 줘야 될 거기 때문에 S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S 플러스 2 해서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대비에 있어서 회로 및 제어공학에 대한 수문항을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푼 이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